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지냈습니까? 네, 피곤해 죽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연휴가 긴 거야? 그리고 또 이틀 쉬니까 또, 토요일 날, 1박 2일로, 2박 3일로 처가 갔다가, 다시 와서, 본가 갔다가, 다시 와서, 하도 스키장 가자고 그래가지고, 스키장 잠깐 갔다가, 오늘 2시에 왔습니다. 지금 체력이 너덜너덜해요. 지금 너덜너덜해. 와. 제 아들이 8살인데 늦게 결혼해서 6살이고 근데 스키를 처음 이렇게 배우는데 잘 타는 거예요. 레슨비 비싸대. 2시간인데 그래서 여하간 1대1 레슨까지 했는데 중국 코스까지 딱 탈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애들이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요. 저야 뭐 저는 이렇게 후방 10제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축구하다가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전 스키 잘 못합니다. 무릎에 힘이 잘 안 가더라고요. 벌써 이 도가니가 좀 시려서 저는 우리 6살짜리 우리 딸 썰매 열심히 허리가 아파 죽겠어 지금. 썰매 끄자고 아빠 달려 그러면 또 신나서 달리잖아요. 칭찬해주면 허리야.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토르치 이제 하는데요. 제가 7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공부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기 전에. 자, 토르치는 몇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6가지가 중요합니다. 매번 이렇게 반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제풀이 할 때는 배럴이 나오면 배럴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룰은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귀에 못이 박히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목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듯한 그런 게 있으시대요. 시험 볼 때. 배럴 나왔어. 그럼 뭐, harmful offense. 그만큼 많이 들으셨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 주니까. 그래서 따라서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을 한국 공부하듯이 막 소수설, 다수설이 뭐고 이렇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외워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수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수설로 그냥 가시면 돼요. 소수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재가 얇은데 이게 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것도 차고 넘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시는 거지. 이 시험은 막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두꺼워가지고 민법 총칙 있고 민법 있고 뭐 이래가지고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타 뭐 그 바블이나 뭐 카플라이나 테미스나 이런 것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50페이지? 많으면 80페이지, 뭐 11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글자 활짝 엄청 큽니다. 따라서 그거 줄이면 우리 민법총칙처럼 줄이면 50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은 그냥 한 번, 2번까지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하간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르치는 6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것이 intentional torch, negligence, 그 다음에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우리가 지금 배운 게 intentional torch다. intentional torch는 intentional torch to person,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가 있는데 intentional torch to person에는 battery, assault, 그 다음에 false imprisonment,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가 있다. battery는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ntent, causation 있고 damage requirement 아니다. 그 다음에 offensive는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거고 contact은 2가지가 있는데 direct contact하고 indirect contact이 있다라고 보시면 plaintiff person은 plaintiff를 건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건드려도 된다.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ssault는 reasonable apprehension 어떤 거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냐면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reasonable은 객관적인 거. any person이 그 상황에 처했었으면 너처럼 그렇게 인지했을 것이다. 인지는 fear를 느낄 필요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지 immediate battery에 대한 인지만 있으면 된다. 함지적인 인지만 있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assault하고 battery의 차이점은 immediacy다. 즉각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alse imprisonment에서 가장 중요한 건 bounded area인데 결과적으로 false imprisonment라는 거 bounded area는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 false imprisonment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데미지를 상정하는 거에 관계하는 거지 그것이 reasonable한 타임이 아니면 0.0001초라도 false imprisonment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IED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 의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느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IID를 평가해 주시라. 뭐 배럴에는 당연히 IID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흡수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텐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스페시픽 인텐트하고 제너럴 인텐트가 있는데 스페시픽 인텐트라는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까지도 인지하고 의도해야 된다. 하지만 제너럴 인텐트는 서브스텐셜 서턴티,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높으면 아니면 제너럴 인텐트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뭐 유리창 깨트렸는데 뭐 이런 케이스 저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텐트가 중요한 과목은 크리미널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미널로지 여기에서는 토르치에서는 다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프, 그러니까 인텐셔널 토치 투 프로퍼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트레스패스 투 랜드. 트레스패스 투 랜드는 리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거고, 프로퍼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리얼 프로퍼티, 퍼스널 프로퍼티인데 리얼 프로퍼티에 관련된 게 트레스패스 투 랜드고, 그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에 관련된 게 트레스패스 채를 컨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레스패스 투 랜드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내가 들어갈래 엔트리에 대한 인텐트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엔트리에 대한 인텐트가 있으면 아니면 트랜스페이스 투 랜드가 가능하다. 트랜스페이스 투 랜드의 유형은 네 가지다. 하나는 내가 들어가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띵을 던져도 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어도 트랜스페이스 투 랜드가 된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페이스 채널 컨버전 경중에 따르다. 퍼스널 프로퍼티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그다음 인터매들링하고 디스포지션이 있는데 인터매들링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건에 하자를 주는 겁니다. 좀 부러졌다거나 anyway 하자를 그건 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디스포지션이라는 거는 점유권을 침탈한 거든. 점유권을 박탈한 것도 anyway 트랜스페이스 채널이나 컨버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하면 트랜스페이스 채널이 되고 중하면 컨버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스포지션에서 트랜스페이스 채널이 디스포지션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그러면 데미지는 어떻게 산정하냐? 트랜스페이스 채널은 렌탈 밸류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컨버전은 페어 마켓 밸류 at the time of 컨버전 시에 페어 마켓 밸류로 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t the time of conversion은 언제 발생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을 좀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배웠어요. 인텐셔널 토치에 대해서. 그럼 뭘 배운다? 디펜스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디펜스는 세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컨센트, 그렇죠? 컨센트는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죠. 그렇죠? 컨센트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오서러티하고 스콥이 중요한데 스컵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디펜스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컵을 넘지 않았는데 발생한 unforeseeable한 리절트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돼? 디펜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빡 때렸는데 이빨이 깨졌어. 그죠? 나갔어. 그래도 이빨 나간 것도 아니 디펜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셀프 디펜스가 있는데 셀프 디펜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넌 데드리 포스를 사용한 셀프 디펜스하고 데드리 포스를 사용한 셀프 디펜스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데드리 포스를 사용한 셀프 디펜스다라고 그랬어요. 데드리 포스를 사용할 셀프 디펜스는 서브스텐셜한 함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리즈너블하게 굿페이스로 빌리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즈너블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거고 any person이 너 같은 상황에 있었어 또 너같이 행동했을 거야, 믿었을 거야 라고만 인정되면 아니면 셀프 디펜스 되게 넓게 인정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르치는 원고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셀프 디펜스는 셀프 디펜스를 야기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셀프 디펜스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즈너블하게 굿페이스로 빌리프 한다면 여하간 방아쇠 당겨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 그 셀프 디펜스를 야기하는 사람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셀프 디펜스는 이제 끝입니다. 네세시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퍼블릭 네세시티가 있고 또 하나는 프라이빗 네세시티가 있는데 퍼블릭 네세시티라는 거는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anyway 행위를 한 겁니다. 따라서 네세시티는 퍼슨에 대한 디펜스가 아니라 프로퍼티에 대한 디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다. 그래서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 행위한 사람이 프로블리 네세시티로 디펜스를 하면 다 면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트랜스페이스 투 랜드에 해당하는 디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트랜스페이스 투 랜드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랜드를 하다가 발생한 데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deformation 배웠습니다. deformation은. 그러면 deformation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common deformation하고 뭐다? constitutional deformation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common deformatio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사적인 어떤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뭐라 했어요? defamatory statement를 일단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나와요, 다.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plaintiff, particular plaintiff라는 결과적으로 뭐야? 특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arge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large 그룹에 소속된 아니면 사람이 나한테 명예훼손을 할 수 없다는 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퍼블리케이션이다. 퍼블리케이션은 고의든 과실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백화점에서 나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 시큐리티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가지고 잠깐 오시라고 조사 좀 할 게 있다고. 그러면 shopkeeper's privilege입니다. 이게 shopkeeper's privilege. 이거는 내가 합리적으로 얘가 훔쳤다라는 걸 믿었다면 일정 합리적인 시간 동안은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shopkeeper's privilege인데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오케이? 그래서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여하간 그래서 잡아서 방송실을 데려갔는데 방송실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나의 인포메이션이나 그 대화가 다 어떻게 돼? 백화점에 다 이렇게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얘가 경비원이 일부러 켜놓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송실로 데려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크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과실이 있다는. 과실에 의해서 퍼블리케이션 된 것도 아니면 퍼블리케이션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강 실장하고 있었어요. 강 실장하고 있었는데 강 실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말을 막 했어. 그러면 강 실장은 나한테 명예훼손 할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2명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원고하고 피고 둘이 막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 않아. 왜? 퍼블리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퍼블리케이션은 원고하고 피고 이외에 제3자가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 아들이 1살짜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강 시장 불러가지고 강 시장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어. 그러면 이거 데포메이션에 해당돼? 안 되죠. 안 되죠. 왜? 리즈너블한 리스너나 뷰어가 있어야 되네. 얘는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리즈너블한 리스너나 뷰어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 아무리 제3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퍼블리케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라이벌하고 슬렌더가 있다 그랬죠. 라이벌은 결과적으로 뭐야? 글로 하는 거고 슬렌더는 구두로 하는 거다. 근데 슬렌더는 반드시 뭐를 입증해야 된다? 스페셜 데미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스페셜 데미지는 어떻게 보면 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라이벌은 그렇지 않다. 그냥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보고 데미지 입증 책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훨씬 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편하죠. 하지만 슬렌더하고 라이벌은 구분하는 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제일 그 대표적이다라고. 그래 디세미네이션 얼마만큼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퍼머넌시 얼마나 영원한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구두로 얘기했다고 해도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뭘로 처벌될 수 있다? 슬렌더가 아니라 라이벌처럼 처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슬렌더 펄세라는 게 있다. 슬렌더 펄세는 이거는 슬렌더가 되는 거야. 그렇죠? 되는 거야. 야, 거의 슬렌더가 되는 거야. 그렇죠? 거의 어떤 게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비즈니스나 프로페션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 몹쓸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몹쓸 범죄를 벌였다.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박힌다거나 이런 네 가지 경우에는 슬렌더 펄스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뭐처럼 처벌된다? 라이벌처럼 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관한 사인의 일에 대해서 anyway 되는 거다. 그러면 커먼더 데포메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선인데 그러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어떤 거냐? 일단은 그러면 커먼더 데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뭐고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퍼블릭 컨선에 대해야 된다. 퍼블릭 컨선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common deformatio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잖아요. 근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public concern에 대한 거여야 돼. 그 다음에 또는 뭐야? 또는 public officer, public official 또는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여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거라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public concern이나 우리 common deformation은 private concern,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common deformation. 하지만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 또는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public officer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 그렇죠? 대통령, 뭐 판사 이렇게 선출직, 그렇죠? 이런 사람 public offic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와. 잘, 이거는. 그럼 public figure는 뭐냐? public figure는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알거나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거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쉽게 찾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을 public figure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박찬호 public figure입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연예 이런 데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나 알진 못하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네이버에 딱 치면 딱 인물 딱 나오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메이저리그의 구단주 퍼블릭 피규어입니까? 메이저리그 구단주 NFL인가요? 하키가? NFL의 구단주 이거 퍼블릭 피규어입니까? 퍼블릭 피규어입니까? 그렇죠. 퍼블릭 피규어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 좋아하기 때문에 구단주 많이 알아요. 우리는 두산 구단주가 누구죠? 네? 누? 박씨요? 박씨겠지, 그죠? 몰라요, 구단주는. 박씨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치면 나오잖아요, 여하간. 그렇게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덕망 있고 학식 있는 교수님은,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좀 흔들리죠, 그죠?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정직하기까지 해. 근데 돈은 없어.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데 정직해서 잘 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하간 근데 뭐 당연히 뭐 실력 있으면 다 하죠. 그런 교수님은 퍼블릭 피규어야? 퍼블릭 피규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인우 교수님이나 장재욱 교수님 혹시 아세요?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정직하신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근데 그런 교수님들은 결과적으로 뭐다?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을 해서 constitutional deformation이 아니라 common deforma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public figure가 뭔지를 구별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두 가지 구성 요건이 또 추가된 거야. 우리가 common deformation은 deformative settlement 그다음에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 근데 publication이잖아요. 당연히 뭐야? intent or causation damage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니까 얘기 안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common deformation 구성 요건에 플러스 두 개가 더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가 뭐냐면 faulty. 그다음에 fault.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더 falsity. 죄송합니다. falsity. 그다음에 fault.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falsity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common deformation은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반드시 거짓을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fault가 제일 나옵니다. 이 fault는 뭐냐면 lack of good faith,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 굿페이스하고 신세러티 진실성이 굿페이스하고 진실성 신뢰성이 렉한 거야.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falsity는 무조건 거짓이어야 돼. 그 말이. 그러면 진실이라면 defamatory statement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overall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고
인텐트, 코제이션, 데미지 다 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야. 그럼 constitutional defamation에 해당해?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constitutional defamation은 구성 요소 자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constitutional defamation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고 fault는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결여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결여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 자, 우리가요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이게 어디까지?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요거 자, good faith, 그다음 negligence, 그다음 reckless, 그 다음에 intention.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intention을 고의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뭐야? good faith and sincerity가 어느 정도 결여된 거야? 100% 결여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good faith and sincerity 거짓인지 알고 100% 거짓인지 알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100% 결여된 겁니다. reckless라는 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100%는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70-80% 결여되는 거야. 그럼 네글리전스는 50% 긴가민가한 거예요. 굿페이스는 아니 그런 건지 알고 믿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자 인텐션하고 레클리스까지는 이걸 뭐라 증명하면 이걸 뭐라 하면 액추얼 멜리스라고 합니다. 액추얼 멜리스. 악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레클리스까지. 레클리스 위에까지. 이걸 액추얼 멜리스라고 그러고 한 네글리전스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액추얼 멜리스를 폴트에서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굿페이스가 있다면 나 굿페이스로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해야 안 해?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폴트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가 렉하지 않았다니까. good faith and sincerity가 렉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거죠. 결여되지 않은 거잖아요. 왜? good faith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fault의 lack of good faith의 단계가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 단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하나는 actual malice가 있느냐를 입증하는 단계랑 또 하나는 뭐야? negligence까지만 입증하는 단계. 이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good faith가 있으면 constitutional defamation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지만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다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오케이?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처음 들으면 다 그러면 public officer or public figure. 자, common law defamatio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falsity하고 fault를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 구성 요건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public officer와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는 그것이 public concern이든 private concern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단지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거는 그게 사생활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공직생활에 관련된 거든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어. 그냥 퍼블릭 오피서 or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거면 그것이 퍼블릭 컨선이든 프라이빗 컨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뭐를 입증하면 돼? 액추얼 멜리스를 반드시 입증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폴트에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건데 폴트인 lack of good faith and sincerity를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했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해야 안 돼?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규어에 관련된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하려면 fault를 actual malice까지 입증해야 돼요. 얘가 알거나 거짓인 줄 100% 고의로 알았거나 좀은 긴가민가했지만 얘는 거짓일 거를 거의 알고 레클리스하게 얘기했다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글리전스를 입증해서 얘는 긴가민가하면서 50-50로 믿으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에이 근데 난 제일 싫어해 라고 하면서 얘기해보면 그건 네글리전스거든요. 네글리전스까지 입증하면 폴트를 어떻게 돼요?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야. private person에 관련. 그러니까 private person에 관련된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는 뭐다? 뭐만 입증하면 된다? fault를 negligence까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common deformation이라는 건 뭐라 했어?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 concern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common deformation이야. 근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반드시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거여야 되고 또는 public officer나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constitutional deformation. 그러면 falsity하고 fault를 생각해 줘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falsity는 뭐야? 거짓인가? 그 지문엔 거짓이래. 거짓임이 판명됐다. 그럼 이거는 만족한 거야. 근데 fault에 관련된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public concern에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public concern이야? private person에 대한 public concern이면 level of good faith and sincerity, level of good faith and sincerity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돼? 어디까지 입증해야 돼?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public officer 또는 public figure에 관련된 거는 false는 어디까지 입증해야 돼? actual malice까지 입증해야 돼. 근데 actual malice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negligence 입증했다. 그러면 얘는 constitutional deformation에 해당해? 안 돼? 안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네글리전스까지 입증했다면 데미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액추얼 인저리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에서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해도 되는데 얘가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고 입증했어. 이해되시죠? 낮은 단계엔 네글리전스만 입증하면 되는데 그 높은 단계엔 액추얼 멜리스가 있다는 걸 입증했다면 데미지는 입증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슬렌더는 반드시 뭘 입증해야 돼? 스페셜 데미지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근데 라이벌은 입증해야 돼? 안 돼? 안 해도 돼. 왜? 라이벌 정도면 제너럴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너럴 데미지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퍼블릭 컨선에서는 네글리전스까지 입증하면 되는데 네글리전스 입증했으면 액추얼 인저리가 있다는 것도 입증을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했는데 네글리전스를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윗단계는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한 거야. 그러면 뭐야? 데미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데미지가 있다라고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거 똑같아. 퍼블릭 오피서 또는 퍼블릭 피규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입증해야 돼? 네글리전스는 안 돼. 뭘 입증해야 돼?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되지. 그러면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했으니까 데미지를 입증해야 돼?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데미지는 어떻게 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너럴 데미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십시다. 여러분 이거 좀 그래.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리프레시 한번 해보자. 커먼 데포메이션 몇 가지가 있죠? 막 수십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데모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죠? 커먼 데포메이션과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커먼 데포메이션은 뭐야? 프라이빗 퍼슨에 대한 프라이빗 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예훼손입니다. 거기에 구성 요건은 뭐지? defamatory statement or of or concerning the particular plaintiff고 그다음에 publication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intent 그다음에 causation 그다음에 damage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근데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common deformation은 private person에 대한 private한 개인의 개인사예요. 그렇죠? 그러나 constitutional deformation 이거는 수정호법 1조하고 관련된 거야. freedom of speech하고 관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넓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 정도면 말해도 돼. 단 뭐 해야만 되냐? 구성 요건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첫 번째는 커머너 데포메이션과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을 구별해 줘야 돼. 커머너 데포메이션은 프라이빗 퍼슨, 개인의 개인사야. 근데 이거는 공적인 일이야. 퍼블릭 컨선에 관련된 거고 또는 퍼블릭 오피서나 퍼블릭 피겨에 관련된 거. 여만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퍼블릭 컨선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의 일만이 아닌 이 일이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퍼블릭 컨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혼자만 개인적인 것만 해당하는 거는 프라이빗 컨선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퍼블릭 컨선입니다. 우리 신정아 사건 아시죠? 그 신정아. 신정아는 지금은 뭐다? 프라이빗 신정아 아세요? 아시면 너무 연식이 너무 많은 거다. 지금 신정아 어디 있죠? 네? 신정아 어디 있죠? 네? 한국에 계신가 미국에 계신가? 잘 모르. 애틀란타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여하가 그분이 하버드 미대에 나왔다고 뻥쳤죠. 동국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리고 정관계 인사랑 상당히 좀 많은 친분 관계가 아주 돈독한 친분 관계가 있으셨죠. 그래서 있으셨어요. 근데 위조를 했네 학력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동국대학교 교수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신정아라는 사람 퍼블릭 피규어, 퍼블릭 오피서야, 프라이빗 퍼슨이야. 프라이빗 퍼슨이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물론 정관계 인사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매력이 있었대요. 네, 매력이 있었대요. 저는 왜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가 매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 우리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관점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칼부림 납니다. 그 여자만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다 관점이 다르게. 저는 왜 연구하고 싶어. 그래서 뭐라 있겠죠? 예,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위조를 해가지고 anyway 그 동국대 교수가 됐죠. 이건 프라이빗 컨선입니까? 퍼블릭 컨선입니까? 자, 나눕니다. 지금 나뉘어지죠. 여기 한쪽은 퍼블릭 컨선, 한쪽은 프라이빗 컨선. 그렇죠? 내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퍼블릭 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위조해서 지원했지. 전문대학교 교수를 뽑는데도 100대 1, 120대 1 막 이랬습니다. 하물며 그래도 인서울의 동국대학교 얼마나 지원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위조를 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죠? 그래서 퍼블릭 컨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일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어야 돼.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퍼블릭 컨선. 왜? 공개적으로 또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퍼블릭 컨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릭 컨선하고 퍼블릭 피겨를 구별하시는 게 일단은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이나 커머너 데포메이션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falsity하고 fault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 falsity는 무조건 그 사실이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이어야 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truth가 defense가 될 수 있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truth가 defense가 될 수 있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서 truth가 defense가 될 수 있어 없어? 자, 그렇죠. 지금 대다수 여성 동지들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자, 그렇죠. 숙제. 네. 그죠? falsity는 defense가 constitutional deformation은 truth는 constitutional deformation, defense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rima facie case라고 그랬잖아. prima facie case라는 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반증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돼? 그 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는 다 해당이 돼야 돼. 그래야지 디펜스로 얘가 살인죄야. 얘가 폭행을 저질렀어. 그래서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에 다 해당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컨센트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구성 요건에 다 해당해서 배럴가 된 거야. 그런데 셀프 디펜스를 주장하면서 그게 정당화돼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조각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커먼 로 데포메이션에서는 트루스가 디펜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은 falsity가 구성 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잖아. 근데 트루스야. 진실이야. 그러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 자체가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이 성립 자체가 되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프리마 페시 케이스로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을 구성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디펜스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에서는 falsity라는 게 아예 구성 요건으로 있기 때문에 트루스는 디펜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프리마 페시 케이스 자체를 성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죠.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최고난도 문제인 거야. 이해되시죠? 별거 아닌데 최고난도라니까 짜증나요? 네. 듣기도 싫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쟁점이 하나. 요것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fault는 leg of good faith and sincerity 어디까지 leg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단계가 있다. intentional, reckless, 그 다음에 negligence, 그 다음에 good faith가 있습니다. good faith는 잠깐으로 얘기했던 건 당연히 어떻게 돼? fault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적어도 negligence 이상까지는 good faith는 sincerity를 lack 해야 돼. 결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private person에 대한 우리가 common deformation은 private 개인의 개인사죠.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 공적인 일에 관련된 거에서는 뭐에 대해서 네글리전스까지만 입증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다?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해야 된다. 액추얼 멜리스라는 건 인텐션하고 레클리스 정도 이상으로 anyway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글리전스를 입증했다면 플러스 뭐야? 액추얼 인저리까지 입증해야 되지만 액추얼 멜리스를 입증하면 데미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액추얼 멜리스 정도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당연히 데미지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데미지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니까 괜찮죠? 오늘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모르면 또 제가 엄청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나오겠어? 컨스티튜셔널 데포메이션이니까 어디서 또 나오게? 컨스티튜셔널 로에 또 나옵니다. 오케이? 그때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때는 토치에서 들으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짜증나죠? 머릿속에 지워. 어차피 또 다시 설명할 거냐. 이 전체 리뷰는요, 그냥 우리가 그 수학 정석 아시죠? 요즘 뭐 보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정석 보면 딱 이렇게 두껍잖아요. 딱 보면 어떻게, 어느 파트가 제일 검해? 그렇지. 집합부터 방정식까지가 제일 검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리뷰를 쭉 하는 거예요. 몰라도 돼. 몰라도 상관없어. 전체 리뷰를 쭉 하면 그냥 토치를 조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배럴리부터 해가지고 교재로 또 다시 나갑니다. 그때는 되게 빨리 나갑니다. 왜? 이미 다 들었던 거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펜스가 되잖아. 요것만 할게요. Absolute Privilege. 이 데포메이션의 그 디펜스에는 컨센트도 있고 트루스도 있고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Absolute Privilege. 그 다음에 qualified privilege. 그죠? 이거 어디서 얘기했어? 어디서도 얘기했죠? 어느 디펜스에서? 여러분 아까 정리해줬잖아요. absolute privilege는 어떤 거야? 앞에 intentional torture에서 무슨 public necessity, 그렇죠? qualified privilege는 private necessity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다. absolute한 privilege가 deformation에서 어떤 게 기회요? 그래서 막말하잖아, 막. 누가 막말해? 제일 막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막말하는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이야? 그렇죠, 국회의원, 정치인, 그렇죠? 막말하잖아요. 회기 때는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법정에서 하는 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입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는 잘 안 나와. qualified privilege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그 원고를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원고를 위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는 봐주냐면 네글리전스까지는 봐줘요. 퀄리파이드 프리 그러니까 원고를 위해서 말할 권한이 있거나 말할 기회를 원고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과실로 얘기해도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 그건 조각될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액추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액추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돼? 데포메이션에 해당할 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그게 프라이빗 네세시티는 마찬가지잖아. 트레스패스 투 랜드까지는 anyway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지만 랜드 하다가 발생한 장독대를 깨거나 뭐 화단을 망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아무리 프라이빗 네세시티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네세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함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글리전스하게 얘기한 거에까지는 오케이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로 데포메이션이 조각될 수 있지만 액추얼 멜리스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액추얼 멜리스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돼? 데포메이션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의 오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말 독실한 기독교 그 신자야. 뭐 하여튼 종교 뭐 이슬람교를 가지고 불교를 하여튼 독실한 신자야. 근데 산부인과에 딱 왔어. 검사를 했는데 뭔가 이거 성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거 혹시 3개월 전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남편이 어떻게 돼?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랬겠죠. 더 긴장할 사람 누구야? 더 긴장해야 될 사람은 남편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득달같이도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성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성병은 아시겠지만 성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남편님 분한테 혹시 가가지고 물어보시라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카톡을 해? 여보, 당신 3개월 전에 나 이외에 여자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가가지고 어떻게 해? 엄청나게 갈궜습니다. 당신 이럴 수가 있냐? 난 당신만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랑 그럼 남자가 어떻게 돼? 환장하죠? 환장하지만 좀 찔려? 환장하지만 좀 찔릴까? 여하가 환장 절대 그러지 않다고. 이미 어떻게 돼? 남자는 데포먼토리한 스테이트먼트를 들었죠.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파티큘러 플랜티프죠. 그렇죠. 인텐션이 있고 코제이션이 있고 데미지는 어떻게 돼? 엄청나죠. 데미지는 엄청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 오진이야. 그러면 오진일 수 있잖아. 그렇죠. 남자 지금 어떻게 돼? 그다음 퍼블리케이션 됐어? 안 됐어? 됐죠. 왜? 부인한테 얘기했잖아. 부인은 리즈너블한 리스너야 아니야? 리스너잖아요. 다 그걸 알잖아. 성병이 뭔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오진은 뭐야? 네글리전스에 해당하는 거지 액추얼 멜리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죠. 왜? 여자분의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커먼 데포메이션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고 오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네글리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디펜스가 가능해. 그런데 그 의사의 친구 부인이 온 거야. 검진을 했는데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근데 친구랑 어저께 술 먹다가 엄청 싸웠어. 근데 왜 부인은 왜 친구 의사한테 갈까요? 짜증나거든. 그러면 다른 의사한테 가야지. 그렇죠? 꼭 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하나는 아니잖아. 여하간 그렇게 왔어. 근데 친구랑 어저께 술 먹으면서 싸웠어.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술값 낸다고 그러고 제일 짜증나는 거 술값 낸다고 그러고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대가 먼저 가는 제일 짜증나잖아. 내가 술값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열이 확 났어. 근데 마침 그 친구 부인이 와가지고 검진했는데 바이러스의 간염인데 매독이라 그냥 성병에 걸렸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어떻게 돼? 명예훼손 소송을 했어요. 명예훼손 소송 가능해? 안 해? 가능해. 가능하죠? 아무리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액츄얼 메리스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넘어갑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 엄청 웃었어요. 수강생들은 막 웃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설 연휴가 힘드셨죠? 그죠? 그죠? 저만큼 힘드셨어요? 저 지금 목소리를 갈라지는 거 봐. 그죠? 공진단을 먹어도 안 돼. 너무 힘들었어. 썰매를 너무 끌었어요. 아빠 달려 이거 하나 때문에 성심성의껏 그랬어. 자, 그다음에 Invasion of Right of Privacy입니다. 이건 뭐냐면 8쪽만 딱 보세요. 8쪽만. 요거는 이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8쪽. Appropriation. 그렇죠? Invasion of right to privacy. 그렇죠? Appropriate. privacy를 침해한 겁니다. 오케이? appropriation, intrusion, false light, disclosure 이 네 가지가 있어. appropriation은 나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한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에서 쟁점이 뭐냐면 상업적인 목적이어야 돼. 그냥 나의 이름이나 그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하면 appropri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내가 김혜수가 있어요. 김혜수가. 그렇죠. 글래머의 여배우의 그 대표적인 거죠. 요즘은 안 그러나? 그렇죠. 너무 오래 갔나? 연식이? 그렇죠. 여하가. 정윤이 아세요? 이거 끄덕이면 큰일 나는데. 3대 트로이카잖아요. 정윤이, 그 다음 누구? 심수봉? 아니죠. 심수봉 아닙니다. 정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얘 왜 모른 척 하시다. 유진, 그 다음에 누구야? 장미 해가지고 3대 트로 오늘 유튜브를 하는데 정윤이를 본 거예요. 정윤이가 진짜 나는 그렇게 이쁜 여배우는 진짜 처음. 나는 여배우 중엔 정윤이, 가수 중엔 누구? 제가 좋아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그렇지, 김한선.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불타는 청춘 보면서 너무 기뻤어. 김한선을 그렇게 오래 볼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정윤이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1984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간통죄에 걸렸어. 몰랐죠? 정윤이는 아는데 그건 몰랐지. 그렇죠? 간통죄에 걸렸어요. 조규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3대 트로이. 그 어렸을 때. 그렇죠? 뻐꾸기는 온몸으로 운다. 이런 것도 찍고 그랬잖아요. 여하가. 해태제과 CF로 뜬 겁니다. 정윤이는. 또 불티나겠죠, 여러분? 또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보시고. 그렇죠? 근데 지금 못 산대. 그런 속설이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랑이 잘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왜 얘기했지? 오케이. 그랬어. 우리 때는 그랬다? 김혜수였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란제리 가게가 김혜수의 사진을, 란제리 입은 사진을 딱 자기 브로마이드라고 그러나요? 여하간 이만한 실물 크기의 사진을 딱 게재를 했어요. 근데 김혜수는 그 백화점하고 그날따라 아직 백화점 개장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하고 그 광고 계약을 맺으려고 지나가다가 나의 허락 없이 나의 그 사진을 게재한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김혜수가 그 가게 주인한테 어프로프리에이션으로 걸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첫 번째. 아직 백화점이 개장이 안 됐어. 아무도 안 봤어. 그리고 그 란제리 가게 그 사장님이 그 브로마이드를 딱 내놨는데 마침 김혜수가 딱 지나가다가 딱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프로프리에이션으로 김혜수는 그 란제리 가게 사장님을 소송할 수 있냐? 있다 없다? 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얘기하지 마세요. 너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있다. 왜? 모든 거는 구성 요건에만 충실하면 된다. 자,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했죠? 그렇죠? 퍼블리케이션이 아니 왜 구성 요건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장을 하든 안 하든 그 사진을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허락 없이 게재했죠? 하는 순간 어프로프리에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김혜수 사진을 딱 걸어놨는데 매상이 엄청 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매상이 줄어들었어. 반토막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그냥 김혜수 사진을 딱 하고 걸어놓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김혜수도 이런 난제를 하구나라고 하면서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김혜수는 그 사람을 란제리까지 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프로프리에이션으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나는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반토막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상업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잖아. 그러면 어프로프리에이션으로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구성 요건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변호사 시험은 구성 요건대로 생각을 하세요. 자꾸만 뭐 이익이 났다. 이익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성 요건에 해당해? 없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락 없이 사용만 하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어프로프리에이션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프로프리에이션에 해당한 어프로프리에이션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소송에 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허락 없이 썼거든. 오케이? 인트루전은 뭐야? 그러니까 appropriation, publication requirement이 아니야. 아니야. 이해되시죠? publication 안 되는데. 인트루전은 뭐야? 우리 최고의 천문학자는 우리나라 옛날에 최고의 천문학자는 뭐죠? 조경철. 그죠? 조경철. 모르세요? 엄청나. 그래서 중학교 때 천체망원경이 진짜 유행했었습니다. 천체망원경. 그 되게 비쌌어요. 막 그래서 뭐 달도 보고 뭐 어쩌고 별도 보고 막 북극성도 보고 이러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친구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윤중중학교 다녔거든요. 윤중중학교는 그 옆에 한성 아파트하고 미성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성 아파트에 살았어. 그래서 밤에 딱 갔어요. 근데 천체망원경을 하늘을 보지 않고 어딜 봐? 앞동을 보는 거야. 앞동을 이렇게 앞동을.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천체라고 생각하면 되지. 초점을 잡기, 0점을 잡기 위해서 앞동을 본 거지. 걔가 그 다음에 위를 봤다가 다시. 그렇죠? 이게 인트루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그냥 보지 못하는 거를 억지로 보는 거야. 뭔가 기구를 사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트루전도 퍼블리케이션 리퀘어먼트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만 봐도 인트루전이라요. 왜? 이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alse light라는 건 뭐냐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내 모습이 아닌 것을 비춰진 거는 false light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냐면 자, 내가 화학과 선생이야. 화학과 학생이야. 대학생이야. 근데 수업 시간에 화학약품을 하나 얻었어. 근데 그 화학약품은 열어놓으면 연기가 날아가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약간 이그러져. 그래서 되게 노인처럼 한 3초간 변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훔쳐가지고 길거리에 명동에 가가지고 그걸 딱 땄어. 그러니까 연기가 쫙 나가지고 지나가는 여자 피부에 딱 단 거야. 그래서 3초간 되게 늙게 보인 거예요. 그거를 찰칵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사진 기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죠? 찰칵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신문에 게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여성은 두 가지로 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성이 조용히 안 해? 이 여성이 마치겠습니다. 자, 이 여성이 그 남성을 향해서 뭘로 소송할 수 있다? 나왔잖아. 뭐? 못 들었지 또. 그렇죠? 못 들었지. 배럴리를 소송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인다이렉트 컨택이 되잖아. 내 몸, 그게, 내가 그때 담배 이렇게 쭉 풀고 지나가는 남자가 있는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야. 그래서 담배 연기를 불었어요. 그럼 뭐다?
배럴이. 그렇죠. 그게 다이렉트로 가든 인다이렉트로 가든 배럴이가 되는 거예요. 연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법. 왜? 데미지는 리퀘어먼트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찍어가지고 사진을 게재했어. 이건 뭘로 소송할 수 있다? false light로 소송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모습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한 형사야. 정년 퇴임을 했어. 그렇죠? 근데 영화사에서 나한테 당신의 일대기를 영화하고 싶대. 그래서 오케이 했어. 사인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럼 사인을 하면 그 3개월 만에 영화 만들어졌다고 초청장이 왔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영화를 봤어. 그런데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하지도 않은 사건을 되게 나를 영웅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저런 형사도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저런 정의로운 형사도 있었구나. 라고 박수를 쳐.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돼? 해결한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좋은 면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스 라이트로 그 영화사를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내 모습이 아니면 폴스 라이트로 다 소송할 수 있다. 따라서 appropriation이나 intrusion은 publication이 requirement가 아니지만 폴스 라이트는 뭐다? publication이 requiremen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거. 그 다음에 disclosure. disclosure는 public record에 대해서는 disclosure가 아닙니다. private record에 대해서만 disclosure입니다. 그렇죠? 내 개인적인 레코드가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알려졌다면 이건 디스클로즈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학적부, 나의 병적 기록부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anyway 디스클로즈에 해당. 근데 자, 되게 큰 집이 있습니다. 되게 너무 좋은 집이야.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어느 국회의원의 집인 거야. 근데 그 국회의원은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 집주인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 신문에 실었어. 이해되시죠? 이거는 김아무개 국회의원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가지고 디스클로저로 아니 소송을 했어. 소송할 수 있어 없어?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디스클로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퍼블릭 레코드냐 프라이빗한 레코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등기부등본은 퍼블릭 레코드야 프라이빗 레코드야? 퍼블릭 레코드야. 따라서 디스클로저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어떻게 돼? 주소만 하면 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First Light 넘어갑니다. 네글리전스입니다. 네글리전스. 그렇죠? 저도 영화에 출연할 뻔했습니다. 제가 머리 많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좀 귀여웠었거든요.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심하게 없죠. 심하게 없죠. 그래도 우리 딸은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머리가 많다고.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대머리라는 거는 우리 집에서는 금기어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갑자기 유치원에 갔다 와서 아빠를 딱 보더니 아빠 머리는 대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일주일 동안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진짜 때려줄 수도 없고.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3반 청개구리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 진짜 소설.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제가 거기에 꼭 네이버에 쳐보세요.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그거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제 4학년 때 제일 인기 있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본대.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서반장으로 캐스팅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반장. 주인공은 아니야. 이미 주인공은 다 내정이 돼 있더라고. 걔네들 연기 정말 잘해. 큐 하면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난 안 되겠다. 쟤네들한테. 근데 제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작비를 대야 돼. 이 사람한테 제작비를 십시일반해야 돼. 그래서 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사기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2달 후에 국도국장, 혹시 아세요? 너무 오래됐나? 요즘은 없어졌죠? 국도국장에서 한다고 초대권이 2장 온 거예요. 내가 그 초대권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세요? 아버지가 50만 원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탤런트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서 봤어요. 내가 다 아는 애들이야.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 근데 열나 재미없어. 진짜 소설은 재미있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애는 한 명도 TV에 안 나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예. 저희 강의를 들으면 저희 일대기를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와이프는 어떻게 결혼한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네글렌스 들어갈게요.